자리에는 많은 검사분들, 대한민국의 그동안 수사를 담당해왔던 중견 검사님들이 와 계신데 참 저는 뭐 검찰에 몸담은 적도 없고 검찰에 특별한 애정도 없는 언론인 출신입니다만 참 지금 이 장면이 참 굉장히 내가 왜 어려운 사법시험 봐서 검사가 됐을까라는 자괴감 같은 걸 아마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특히 검사는 검사 동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몸으로 수사 지휘를 했던 선배 검사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반성해라, 사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게 뭘까 슬프기도 하고 이 장면이 참 기괴하게도 느껴집니다. 자, 전주 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소위 이제 저희 국민의힘 진영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알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만 가장 잘못한 것이 전 정부의 부패 수사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정권을 뺏긴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고발된 게 2021년 12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그 전에 사정을 모르겠어요. 2025년 2월 달에 첫 소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년 가까이 돼서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라는 것이요, 저는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이다, 직접 뇌물이다 이걸 따질 게 없는 사건이에요. 이렇습니다. 개요는 사위가 무기도식하고 있는 사위 부부를 이상직 씨가 자기의 태국의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서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월급을 줍니다. 그 전에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던 돈이 안 들었으니까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형적인 매관매직이고 권력형 부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 수사가 2021년에 고발이 된 게 2025년까지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차례 소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합니다. 그리고 서면 진술서를 보냈는데 서면 진술서에서도 답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터무니없고 황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난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그럼 왜 이 사건이 3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뭐 그 전의 일이지만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자, 송구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뭐 구체적인 그런 경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지금 서울중앙으로 올라와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걸 정치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재판받으러 다니기 어려우니까 양산, 그러니까 부산인지 어디 모르겠는데 내 주거지 쪽으로 법원을 관할본을 옮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준석 전 위원장은 자기 측에서 해직되자마자 하루 만에 수갑 채워서 잡아간 것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치재판이고 정치기소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 떠내려가서 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 받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것 외에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 검찰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안 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예, 들어가시고요. 잠깐만 세워주시고 목포 지청장 네. 나와 계시 잠깐만. 자, 조국 대표 따님 조민 표창장 본인이 사과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이것 때문에 4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한 거 맞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잊으셨죠? 수없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최성해 총장 직인 위조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장면 다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위조 아니다라고 동양대를 고소를 했어요.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고소장 내용을 못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그 과정에서 피고인 정경심 씨가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모두 배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척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법원에서 그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표창장 위조했다는 겁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시지만 이게 지금 뭐라고 지금 정경심 씨가 주장하냐면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최성해가 조국 정경심 부부를 음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정권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민 표창장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본 겁니까? 그동안 검찰은 뭘 수사한 겁니까? 우리 헛개비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요? 정권 바뀌면 죄가 없어집니까? 이게 바로 좌파 정권의 민낯입니다. 정권 바뀌면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 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찰 없애고 왜? 검찰 캐비넷에 증거 다 있거든. 없애고 사법부 압박하고 사법부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